안녕하세요, 김겸입니다. 네, 오늘 장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 엄청난 하락장이 시작이 됐죠. 트럼프의 입김 한마디에 반도체 지수가 전부 다 내려가고, 네, 엔비디아가 10%, 6% 빠지고, 아마 지옥의 장이 시작이 됐는데, 저도 어제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네, 다행히 반도체 쪽 종가 베팅은 안 했고, 제약이랑 보안주를 종가 베팅을 했어요. 이유는 제가 당연히 트럼프가 그런 발언을 할 줄 알고 종가 베팅을 한 건 아니고 이 마지 종목이 없었어요. 종가 베팅을 그런 쪽에 반도체나 기술주에 뭔가 흐름 자체가 좋지가 않아서 못했고, 그러면은 제가 왜 6만 원이 찍혔냐, 손실이 왜 손실이 2%가 찍혔냐. 네,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 네, 뇌동을 했습니다. 저는 종가 베팅을 자신이 있는데, 왜 뇌동 매매를 해서 장중에 매매를 했을까요? 네, 이게 가장 잘못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어떤 거를 종가 베팅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HLB입니다. 네, 여기에 사서, 물론 장이 안 좋아서 떨어지긴 했지만, 저는 여기서 조금 팔고 약간 반등 줬을 때, 그리고 밑에서 조금 샀습니다. 네, 산 이유는 정말 여기서 판 걸 여기서 다시 사는데 반등을 줄 수밖에 없는 자리였어요. 예, 이렇게까지는 줄지 몰랐지만 네, 반등을 줄 수밖에 없던 자리였고, 일봉을 보시면 네, 마이너스 10,000원 정도로 네, 손실 방어를 했는데 떨어질 곳이 많이 없었고 리스크가 적은 자리였고, 네, 지수 때문에 조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미국 지수가 안 좋으니까 떨어졌다가, 사실은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강한 반등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땐 제약주들은, 저는 그래서 그걸 노리고 조금 더 샀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손실을 잘 방어했습니다. 두 번째는 카티스예요. 예, 엄청나게 올랐죠 오늘. 종가 대비해서 한 12% 올랐네요. 네. 근데 저는 당연히 이렇게까지 오를 거는 알 수가 없었고, 네. 여기서 사서 여기서 분할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좀 샀는데, 사실은 저는 이건 올라간다고 보고 샀지만 저는 뇌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기준이 정확히 없기도 했고, 요것도 어제 뇌동으로 단타를 했지만 이때는 수익이 났어요. 근데 뇌동이란 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매매가 아니면 뇌동이죠. 저는 장중 매매를 안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했으면 전 뇌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산 이유는 사실 여기를 거의 뚫었어요. 예. 제가 이때쯤 샀거든요. 이때 뚫었으면은 아, 요만큼은 더 가겠다 생각하고 산 건데, 뭐 결론적으로는 갔지만 네, 뇌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요거는 제가 돌파를 하고 낙주를 하려고 했는데, 아, 타점이 정말 잘못됐죠. 이게 시총이 900억대다 보니까 네, 1분 만에 거의 6%를 빼더라고요. 반등 줄 때 다 팔았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그래요, 괜찮아요. 네. 어찌 보면 뇌동이라서 안 괜찮을 수도 있는데, 종가 배팅 기준으로만 봤으면 힘든 장에 굉장히 손실 방어를 잘한 매매다. 어, 손익비가 맞는 매매다. 네, 요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걸 왜 한 이유는 있어요. 예. 이렇게 좀 완전히 전 주도 섹터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식으로 예, 모아서 가다가 한번 눌리고 돌아오고 다시 슈팅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손절을 했고, 물론 제 생각이 안 맞아서 손실이 난 것도 있는데, 장중에는
개미가 심리라는 게 이런 그래프에 왔다 갔다 바뀌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중 베팅을 안 하려고 종가로 매매를 하는 거고, 어쨌든 제 원칙을 어겼으니까 또 손실이 났습니다. 예. 원칙을 참 잘 지키고 제 손실을 보면 이때는 제 원칙대로 잘 가다가 어, 원칙을 안 지키는 했을 때부터 손실이 쭉쭉쭉 나더라고요. 음, 사람이 원칙을 지키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카티스 같은 경우는 제 종가 베팅 기준이랑은 부합하진 않았어요. 물론 부합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완벽하게 부합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종가 베팅을 할 게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제 기준에선. 근데 생각해보면 안 하는 게 맞았어요. 종가 베팅이 좀 좋은 거이자 안 좋은 게 매매를 할 기회가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기준에 맞는 아이를 찾고 걔한테 베팅을 한다는 게 이제 매매 중독자인 저로서는 참기가 좀 힘들어서 뭐 하나라도 사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산 건데 그나마 얘가 좀 맞았고 자리도 괜찮았고 이렇게 시세 주고 눌리고 위에 있는 애들 한번 살려주고 그리고 저점을 한번 깼죠. 저점을 한번 깨면 이제 시세가 좀 죽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깨고 위에 있는 애들 또 살려주고 다시 하다가 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관리성 물량까지 들어오는 걸 보고 얘는 좀 가겠다 생각을 했죠. 네, 결론적으로는 안 갔습니다만 예, 저는 좀 확률이 높은 아이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우리 기술은 아니고 HLB 이것도 예, 크게 보면 시세가 죽고 나서 크게 한번 들어왔겠죠. 시세가 들어오고 천천히 죽다가 저점을 한번 만들고 중요한 저점을 지켜주다가 깹니다. 깨면 중요한 저점을 깼다는 건 이런 데죠. 예, 여기죠. 여기도 얘가 중요한 저점이었죠. 중요한 저점을 깨고 나면 이런 식으로 하락 패턴이 돼서 이렇게 됩니다. 물론 얘도 이렇게 되고 나서 얘는 갭을 띄웠지만 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는 깨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에요. 이 특이점이죠. 중요한 저점을 깼으면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든지 해야 되는데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괜찮은 자리를 지켜주더라고요. 사실 오늘 아마 하락장이 아니었다면 저는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가가. 단타를 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이런 주식에서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또 눌렸다가 다시 반등을 주죠. 뭐 이런 식의 종가 베팅을 했고, 타점 자체가 좀 나쁘지 않았고,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장의 영향 대비 손실을 거의 안 봤다. 종가 베팅은. 네. 우리 기술에서 많이 날려먹었죠, 거의. 네. 저는 얘가 오늘은 반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내일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성투하시고요. 또 수익이 나는 기회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